야, 누가 구명조끼 좀 뭐할 거야? 문제 내셔서 절대 유용하지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움직이지 마세요. 승객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배에서? 예, 선생님 없다는 이야기요? 예, 그 전부터 계속 기울이면서부터 사람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 내부 수색은 정확하게 안 했는데 예. 저희 다 나왔어요. (2014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사건은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지울 수 없는 아픔의 흔적과 함께 언론사 최대 오보 사건, 해피아이의 존재, 지상 최대 검거 작전의 실패, 국정원 미스테리까지 세월호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총체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결국 정부와 검찰은 그 책임을 선장과 선원, 일부 해경 탓으로 돌리고 있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사고가 왜 참사로 이어졌는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월호가 침몰하던 4월 16일로 돌아가 보자.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오전 8시 49분부터 완전히 뒤집어진 10시 25분까지는 100분의 시간이 있었다. 구조를 할 수 있는 초기 시간을 가리키는 골든타임. 세월호의 골든타임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사고 당일 오전 8시 49분 세월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승객들은 119에 신고한다. 배가 침몰되어갖고 살려주세요. 배가 기울었어요. 한 명 아까 빠진 것 같아요, 사람이. 살려주세요. 점점 더 기울어요.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9시 35분. 그러나 해경 1, 2, 3정은 세월호로 다가가지 않고 10분간 주위를 맴돈다. 그 시각 아이들은 서로를 안심시키며 당연히 구조되리라 믿고 있었다. 살려줘. 다리 아파. 엄마 정말 미안해. 살 건데 뭐 개소리야. 살아서 보자. 구조를 기다리는 400여 명의 승객을 위해 해경이 보낸 것은 고작 7인승 구명보트 한 대뿐이다. 이 보트가 최초로 구조한 인원은 5명, 전부 기관부 선원들이다. 가판 위에 있던 김병규 씨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두 번째 보트에 탈 수 있었다. 이 구명조끼에 보면 호랑이 붙어 있어. 그 3명이 같이 불자에서 부른 거야. 그때 쳐다본 거야, 떠날 때. 좀 기름 묻은 그런 작업복 스타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어디서 탈출하셨습니까? 어디서 구조됐습니까? 어디 승선했어요? 하니까는 기관실에 있었대. 아니 기관실은 바닥인데 배.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러고 말았어. 그렇게 10여 분이 흐른 후 해경 1, 2, 3정이 세월호에 접근한다. 그런데 승객이 몰려있을 뒤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조타실로 향한다. 그곳에서 구조한 것은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 배를 끝까지 책임지고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할 사람들을 먼저 구한 것이다. 해경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된다. 400명에 달하는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해경은 선내로 진입하지 않는다. 심지어 선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조타실에 들어가서도 탈출 방송을 하지 않았다. 그 후 해경 1, 2, 3정은 가판 쪽 유리창을 깨는데 10여 분을 소비하고 결국 세월호는 급격히 뒤집어진다. 세월호의 골든타임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만약 해경이 최초로 선원들을 태웠던 3층 좌연으로 진입해 탈출을 지시했다면 어땠을까? 당시 3층은 전혀 침수되지 않았고
40여 명이 구조를 기다리던 중앙 로비는 문만 열면 해경보트에 탈 수 있는 위치였다. 중앙 로비거든요, 이쪽이. 아, 여기가요? 네.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바로 옆에 있었는데. 네. 글로 붙여서 말 한마디 했으면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들린다니까요. 갇힌 데도 아니고 로비에서 계속 기다렸다는 거라요, 지금. 자연의 끝에서 걸어가면, 벽을 잡고 걸어가면 자연 계단을 여기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경사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 충분히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방송만 하면 6분 정도. 왜 선내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일자 해경은 이렇게 변명한다. 가능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다시 올라가라 하라겠는데 그때 경사가 심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여기 경사가 못 올라가고 그대로 밀려 내렸습니다. 선내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시간적 여유가 없네라. 일단 그러나 9시 44분에 이미 해경 한 명이 갑판위에 있었고 49분에는 선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조타실까지 진입했었다. 하지만 탈출 방송은 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승객과 어민들은 해경이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해경 헬기가 찍은 영상에서도 구조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해경이 포착된다. 학생 데려가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고. 난간이 위에 올라가면 4층과 5층 사이 이렇게 비탈이 이리 가면 두 번 다시 안 내려오니까 한 번 딱 올라가니까 그러고 안 내려왔어. 그냥 소리라도 빨리 물로 뛰어들어라고 소리만 쳤어도 아마 많이 나왔을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이때 이제 저도 딱 보니까 애들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경만 저기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여격이 없는 벤지로 알고 승조원들만 구조한 것 같다. 선박 직원들만. 시신 수색 상황표를 보면 구조에 대한 의문과 안타까움이 남는다. 4층 우현 여학생 숙소에서 59에 달하는 시신이 발견됐는데 구조 당시 해경이 창문만 깼어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경 구조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구조에 총체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배를 타고 대형이 내려와서 밑에서는 학생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 유리창 하나를 못 깼습니다. 저기 라이프 자켓 입고 있는 분들을 헬기로 올린 이유가 하늘이 없습니다. 슬라이딩 시켜서 물속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깨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나오게 해서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해야죠. 적극적인 구조를 했어도 모자랄 판에 구조에 대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남겨두고 해경 헬기와 123정이 철수한 것이다. 탈출한 승객이 난간에 기다리고 있고 어업 지도선과 어선들이 선미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지만 헬기와 해경정, 해경 잠수부는 거의 같은 시점에 구조를 멈췄다. 300여 명의 승객이 세월호에 갇혀 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경은 이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재빠르게 대처했다면 승객 전부를 구할 수도 있었던 해경. 구조를 못한 것일까, 안 한 것일까? 헬기로 구조된 단원고 교감은 진도체육관에서 제자들의 구조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포 해경은 이준석 선장보다 교감을 먼저 불러 장시간 참고인 조사를 한다. 정작 수사해야 할 선원은 뒷전인 채 제자를 잃은 교감부터 조사한 것이다.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교감은 결국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 반면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조사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다. 목포 해경은 사고 다음 날에서야 이준석 선장을 조사하고 해경 간부의 아파트로 데려가 재웠다. 피의자를 경찰의 집에서 재운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출입자를 기록한 CCTV 영상마저 삭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목포해경 박모경사의 아파트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씨를 집으로 데려간 해경 직원 2명은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어 박 경사의 아파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선장이 집을 나선 날 다른 사람들의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관 CCTV 영상 기록이 2시간 정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일자로 녹화되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누가 손을 댔다는 얘긴데? 대선장이 누가 카메라 앞에다가 그걸 막아놨다고. 선원들은 입을 맞출 수 있게 해주고 선장은 경찰의 집에 데려가 혼자 두고 특정 시간대에만 CCTV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우연이나 실수로 포장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사고 당시 관할 관제센터였던 진도 VTS가 공개한 세월호 교신 녹음 파일도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녹음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원래 이게 VHS라는 거는 필름만 들어있잖아요. 그 다시하고 그게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다른 경로로 입수한 교신 녹음 파일은 잡음 없이 깨끗했다. 수송원들 지금 구조 보트에 다 타고 있습니까? 예, 세웠습니다. 저기는 약 500명 정도 됩니다. 덮어 씌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두 개가 믹싱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편집이 됐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진도 VTS가 세월호에 승객 대피를 요구했다는 교신 일지 내용도 사실과 달랐다. 진도 VTS가 이게 이제 그 녹취록을 제공해줬다 그러는데 거기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드라이스 그 선장 목소리예요. 맨몸을 하지 마시고 라이프링이라도 그 착용을 시켜서 하니까 탈출시키시죠 빨리. 예, 그 선장님께서 판단하셔갖고 최대한 해주십시오. 진도 VTS는 왜 깨끗한 파일 대신 잡음이 심한 파일을 공개했을까? 세월호에서 발견된 선원 노트북에는 국정원이 관계된 흔적도 보인다.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에는 선원 휴가 계획서에서부터 작업수당 보고서, 전시실 도색 작업, 해양안전수칙 CD 준비 등 상세한 작업 지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정원은 이를 두고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2013년 3월에 보안 측정을 실시했다고 해명했지만 문서의 작성일은 그 전인 2월이어서 논란은 증폭됐다. 또한 국내 여객선 중 세월호만 유일하게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한 것도 의문이다. 세월호의 해양 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에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청해진 해운 관리부장은 사고 후 국정원 인천지부 항만 담당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고 내용을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사고가 일어난 것을 방송을 통해 알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또 최근 서면 답변을 통해서는 오전 9시 19분에 확인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화에 의해서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총리 말대로라면 국정원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셈이 되죠. 청해진 해운은 급박한 상황에서 왜 국정원에게 보고를 했을까요? 또 국정원은 왜 감추려 했을까요?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국정원은 과연 세월호 사건에 얼마나 관계된 것일까? 사고 직후 정부는 사고의 원인을 급선에 의한 침몰로 추정하며 듬성듬성 끊긴 항적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고속으로 주행하는 6,000톤급 여객선이 이처럼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수정한 항적도를 내놓는다. 누락된 3분 36초간의 AIS 정보가 복원됐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한 차례 더 항적도가 수정됐지만 세월호가 변침할 당시인 오전 8시 48분 44초부터 49분 13초까지 29초간의 기록은 빠져있다. 정부 AIS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말한다. 29초 동안 안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AIS 기지국을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사라진 이 29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또 없어진 구간에 있던 정보도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한 감독은
해외 AIS 사이트 자료와 정부 발표들을 종합해서 잃어버린 29초의 일부를 찾아낸다. 김지영 감독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세월호는 지그재그로 운항하다가 급변침 직전에 좌회전 후 급우회전을 했다. 지그재그 운항은 컨테이너의 고박을 느슨하게 만들고 좌회전 후 우회전을 하면 배가 더 기울어서 쉽게 쓰러진다는 것이다. 세월호는 왜 지그재그로 운항 후 급변침을 했을까? 급변침을 하는 도중에 이상한 점도 발견된다. 오른쪽으로 돌던 세월호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꺾은 부분이 나타난다. 6,000톤이 넘는 배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당시 레이더에도 의문의 물체가 포착돼서 세월호의 급변침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크게 확산됐다. 급변침 직후 나타난 50에서 100m에 달하는 물체가 10분 정도 후에는 돌연 사라진다. 언론에서는 이 물체가 세월호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 같다고 보도했지만 다른 분석도 있다. 근데 컨테이너가 몇십 개가 되는데 떨어져 나갔으면 다 분산이 됐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저렇게 한 덩어리로 안 보인다는 그런 분석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영상을 보면 한꺼번에 가라앉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저것이 컨테이너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물체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 주장이죠. 이 전문가는 또 오른쪽으로 급하게 변침한 것 자체가 돌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섬에 있는데도 그쪽으로 변침한 건 앞에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멀리서 보였으면 미리 소변침을 했겠죠. 그런 거 없이 확 돌잖아요. 잠수함은 밑에서 부양을 하는데 항해하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통통배까지 잡아내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무엇인데 급히 피해야 하는 무엇? 과연 레이더에서 등장했다 사라진 50에서 100m 길이의 물체는 무엇일까?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편 세월호에 이상이 생긴 것은 16일 오전 8시 49분이 아니라 그 전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사고를 접수한 여러 기관에서 사고 발생 시간을 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한 탑승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7, 8시경에 이미 세월호가 크게 기울었고 군산 앞바다를 지날 때도 이상을 느꼈다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엄마 배가 좀 기울었어 이래요. 8시 몇 분이었어요. 좌측으로 확 넘어갔다가 바로 서더라고요. 쓰레기통하고 캔 커피 이런 통은 저쪽으로 가서 다 나뒹굴어졌어요. 대략 몇 시쯤이었는지 한 밤 10시, 11시쯤 된 것 같습니까? 변산반도하고 군산 앞바다 그 사이에서 일을 지난다는 걸 알았어요. 사고 이전인 8시경에 청해진 해운에 2번이나 전화를 걸었던 이준석 선장. 청해진 해운 관계자는 평소 이준석 선장이 본사 직원들과 통화를 잘 하지 않는다며 뭔가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때 이미 세월호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검찰은 지난 10월 6일 세월호 참사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침몰 사유를 밝혔다. 세월호는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인해 보건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자연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보건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각도 변침이 조타수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지그재그로 운항한 이유가 무엇인지, 급하게 방향을 틀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상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항적도와 레이더 영상에 대한 의문조차 해결하지 않은 채 검찰은 조타수의 실수라고 서둘러 단정 지어버렸다.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도
현장에 있던 해경 123정 함장에게만 주었다. 대형 여객선의 침몰 현장에 고작 경비정 한 척과 헬기 3대만 투입한 해경은 구조 초기 해군의 투입을 막고 미군의 도움도 거절했다. 수상구조에 특화된 소방본부의 구조 인력조차 방치했다. 현장 책임자에 불과했던 123정 함장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해경의 지휘라인에 있던 어느 누구도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일선 책임자만 처벌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불과하다. 검찰의 발표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나 신경 썼을 법한 사항이 왜 국정원 지적 사항으로 기록돼 있었는가 하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의 해명을 똑같이 되풀이했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왔을 것이라고 의심받던 유병헌 로비 의혹도 한간에 이야기되던 골프채 의혹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검찰은 로비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원파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관계도 의심스러웠지만 이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검찰에게 대통령이 사고 후 7시간 동안 대책회의도 주재하지 않고 뭘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을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디에 계셨는데 서면 보고를 합니까?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비서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다른 공식 일정이 있으셨습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저하고 관계되는 일정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비서실장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생긴 당일날 대통령의 동선을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것들이 공유됩니다. 최소한 부속실 비서들에게. 그래서 모를 수가 없죠. 자식과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진실뿐이다. 정권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세월호 특별법 제정운동은 그렇게 시작됐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유가족의 절절한 호소에 450만 명의 국민이 화답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유가족을 외면하고 기만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정수사 공조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도 국정조사도 하고 앞으로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그것을 어떤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가족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동안 정치인들은 유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여당에서만 나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입단속을 하는 것처럼 해왔지만 문제의 발언 당사자들 상당수가 지도부거나 지도부급 인사들입니다. 현재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심재철 위원장.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특별법의 주장이다.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한다. 이들은 유가족이 제안한 특별법 어디에도 없는 의사자 지정과 대학 특례 입학 등을 거론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선동했다. 우리가 그 배 타고 놀러 가라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어요. 세월호 희생자들의 의사자 지정에 반대하며 다른 의사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급기야 분단 이후 반공을 무기로 공공연한 테러를 일삼아온 서북 청년단이 부활을 예고하기에 이른다. 세월호 노란 깃발 지겹다 이제.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데. 만약 지금 불법입니다. 관계 왜 불법입니까? 뭐 다 해야 돼. 안 돼. 복잡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악몽과도 같은 테러 집단으로 규정된 서북 청년단. 당시 주한미군 방첩대 보고서는 이승만과 서북 청년단의 관계를 이렇게 서술했다. 어떻게 그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마치 박근혜 대통령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냐고요. 2014년 대한민국에 서북 청년단이 다시 등장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 한다. 순수 유가족이 아니거든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또다시 되풀이된다는 것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세월호와 같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월호 유가족은 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내 새끼가 왜 죽은지도 모르는 이 병신 같은 아빠들은, 엄마들은 힘이 없어서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선행받으러 다닙니다.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개입됐는지도 모르고 내 새끼는 죽었는데 책임자는 없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데 내 새끼는 죽었고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안 가르쳐주는지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두려워서 안 가르쳐주는지, 왜 안 가르쳐주는지, 내 새끼가 왜 죽었는데 왜 안 알려주는데, 내 새끼가 죽었는데 도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주세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칠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불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희망의 주문을 외워보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